여러분,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10년간 진료해 오면서 오늘 꼭 전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잠에서 깬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현상이 결코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에 단 한 번이라도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깬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한두 번 깨는 일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의학적으로 이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정상이라면 우리 몸은 밤새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변 때문에 잠을 깨게 된다면 이는 몸의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이며 반드시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한 번 가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밤에 단 한 번이라도 잠에서 깨면 수면의 질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수면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과정이 중간에 끊긴다면 몸은 충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이 지속적으로 방해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각종 질환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집니다. 또한 심혈관계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밤중에 자주 깨면 이 정상적인 리듬이 깨져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두운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우울감이 생기고 기억력이 저하되며 집중력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더 많이 분비되어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을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 낮에는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렵지만 밤에는 오랜 시간 잠을 자도 소변이 마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호르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호르몬이 밤에 충분히 분비되어 우리가 밤새 깨지 않고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은 점차 감소합니다. 그 결과 밤에도 낮과 비슷하게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방광에 소변이 차면 자연스럽게 요의를 느끼게 되고 결국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뇨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흔한지 알 수 있습니다. 40대에서는 약 40%가 야간뇨를 경험하고 50대는 50%, 60대는 60%로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이 증가합니다. 90세 이상에서는 거의 90%가 이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문제라고 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며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야간뇨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며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증상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밤에 깊이 잠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매일 밤 서너 번씩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깬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낮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일할 때 집중도 잘 되지 않으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부인과의 다툼도 잦아지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어 결국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검사를 진행해보니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상당히 감소해 있었고 전립선도 다소 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자 약 2주 만에 밤에 한 번 정도만 깨는 수준으로 호전되었고 한 달이 지나서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깊이 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야간뇨는 단순히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증상이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참고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결코 미덕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요? 지금부터 야간뇨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관리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하루에 1리터, 3리터씩 의도적으로 마시려 노력하십니다. 물론 충분한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섭취 시간 조절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루 중 수분 섭취의 대부분은 오전과 오후 초반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가능하면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이 마를 경우에는 물을 마시기보다는 입을 헹구는 정도로만 하시고 정말 필요할 때만 소량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물을 마시면 소변이 더 많이 생성되고 다시 잠에서 깨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 녹차, 홍차, 콜라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촉진해 소변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강한 이뇨 작용으로 인해 밤중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방광 훈련입니다.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으로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방광 훈련의 핵심은 소변이 마려울 때 참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 정도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나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방광은 더 많은 양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되고 배뇨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오래 참는 것은 방광염이나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화장실에 갈 때는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소변을 보고 나오면 방광에 소변이 남아 금방 다시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완전히 배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골반 근육 운동 역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 이후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야간뇨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남성도 나이가 들수록 골반 근육이 점차 약해집니다. 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케겔 운동이라고 하며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가 뛰어납니다. 소변을 보다 중간에 멈추는 느낌으로 골반 바닥 근육을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동작입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10회 정도만 실천해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3개월 이상 꾸준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나 회사에서 앉아 있을 때, 집에서 TV를 볼 때도 조용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비만은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방광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비만은 수면 무호흡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될 경우 야간뇨 증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로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심장에서 특정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생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야간뇨 개선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운동 역시 필요합니다. 다만 운동 시간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가 높은 운동보다는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적합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일주일에 5일만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올려주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에 수분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이 수분은 밤에 누웠을 때 혈액순환과 함께 다시 이동하며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에 누워 쿠션 위에 다리를 올리고 약 30분 정도 휴식을 취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미리 순환되어 낮 동안 소변으로 배출되고 밤에 생성되는 소변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옆으로 자는 자세가 큰 효과를 줍니다. 또한 머리를 약간 높여서 자는 것도 좋습니다. 베개를 하나 더 사용하거나 침대 머리 쪽을 조금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야간뇨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도 필요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 수분이 더 많이 축적됩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싱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권장합니다. 과일 역시 저녁 시간에는 수분 함량이 높은 종류보다는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이나 참외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오전에 섭취하고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으로 인해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뇨제는 소변 생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입니다. 만약 저녁 시간에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복용 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감기약, 알레르기 치료제, 우울증 관련 약물 등이 배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야간뇨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환경 역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잠자는 동안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침실 온도는 약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조금 서늘하다고 느껴지는 수준이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불을 덮고 자면 체온은 유지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불빛도 모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 역시 수면을 방해하므로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늦잠을 자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선호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고 항이뇨 호르몬 분비도 보다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낮잠 관리도 필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잠들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낮잠이 꼭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어 소변을 더 자주 보고 싶게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 깊은 호흡,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잔잔한 음악 감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밤중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왔다면 다시 잠들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을 너무 밝게 켜지 마십시오. 강한 조명은 뇌를 각성시켜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약한 간접 조명이나 발밑을 비추는 정도의 불빛만 사용하세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에도 곧바로 침대에 눕기보다는 잠시 의자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계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확인하면 오히려 불안감이 커져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누워 천천히 숨을 쉬며 자연스럽게 다시 잠들기를 기다리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야간요 관리 방법입니다. 이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저녁 시간의 수분 섭취 조절부터 시도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여보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생활습관 전반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높을 때 소변 생성이 증가합니다.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야간요 역시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가 우선이며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면 야간요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도 야간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낮 동안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밤에 누웠을 때 이 수분이 다시 순환되며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신부전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 야간요 역시 감소합니다. 신장 기능 저하 역시 야간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낮과 밤의 소변 생성량을 조절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신장 질환이 의심될 경우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또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잠자는 동안 호흡이 자주 멈추면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고 이로 인해 소변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심한 코골이, 수면 중 숨이 막히는 느낌, 아침에 두통이나 입마름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양압기 치료를 받으면 야간요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흔한 원인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소변을 보고도 개운하지 않고 자주 마렵거나 밤에 여러 번 깨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대부분 약물 치료로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방광염이나 과민성 방광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광염은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며 배뇨 시 통증과 잦은 요일을 동반합니다. 항생제 치료로 비교적 쉽게 호전됩니다.
과민성 방광은 방광이 예민해져 조금만 차도 참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약물 치료와 방광 훈련을 병행하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또한 폐경 이후 여성은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방광과 요도 조직이 약해지면서 야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도 야간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자주 잠에서 깨게 됩니다. 깨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가게 되고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정신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이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치료나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 수면이 개선되면 야간요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을 방문해야 할까요? 생활 습관을 개선했음에도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3번 이상 잠에서 깬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배뇨 시 통증이 있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보고도 시원하지 않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이러한 증상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먼저 자세한 문진을 진행합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 밤에 깨는 횟수, 동반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소변 검사를 통해 염증이나 혈뇨, 단백뇨 여부를 확인합니다.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 혈당, 전해질 상태를 평가합니다. 남성은 전립선 검사가, 여성은 필요에 따라 부인과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소변 일지를 작성해 배뇨 패턴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보통 3일 정도 동안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그리고 언제, 얼마나 소변을 보는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의 배뇨 패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방광, 신장,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요역동학 검사라는 특수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방광의 기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달라집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는 호르몬 보충 치료를 시행합니다.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약을 잠들기 전에 복용하면 밤에 생성되는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약은 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과민성 방광이 원인일 경우에는 방광을 안정시키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전립선 크기를 줄이거나 요도를 이완시키는 약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치료 방법을 함께 병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와 더불어 생활 습관 개선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만 복용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호전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의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치료 계획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지지 역시 중요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의 수면이 방해되고 때로는 부부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싱겁게 준비하고 카페인 음료를 권하지 않으며 저녁 시간에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낙상 예방이 특히 중요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장애물을 미리 치워두세요. 간접 조명을 설치해 최소한의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잠에서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잠시 앉아 어지럼증이 가라앉은 뒤 천천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도 야간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세 이후에도 밤에 소변을 보는 경우를 야뇨증이라고 하며 이는 성인의 야간뇨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호전되지만 심리적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아이를 혼내거나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신체 발달 과정의 일부입니다. 임신 중에도 야간뇨는 흔하게 나타납니다. 태아가 성장하면서 방광을 압박하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산 후에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다만 임신 중에는 수분 섭취를 무리하게 줄이지 마십시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임신 기간 동안 매우 중요합니다. 대신 잠자기 전에 화장실을 꼭 다녀오고 낮 동안 골반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간뇨는 결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료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관리해야 할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창피하다고 느껴 혼자서만 고민합니다. 가족에게도 의사에게도 말하지 않고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야간뇨는 매우 흔한 문제이며 해결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상담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의 중심에는 양질의 수면이 있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며 방광 훈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약 2주 정도 노력했음에도 증상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함께라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야간뇨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물 마시는 양을 조절해 보시고 내일부터는 골반 근육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편하게 나눠주세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또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밤, 푹 쉴 수 있는 밤을 되찾아 봅시다. 오늘 밤은 모두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